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입니다. 다혜 씨 첫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첫사랑하면 풋풋함이나 애틋함 같은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 추억 속에 있는 첫사랑 저마다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 치열하고 위험한 첫사랑이 담긴 이야기 뮤지컬 붉은 정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사냥꾼처럼 자유를 찾아 새로운 감정을 찾아 어머니가 찾으니 어서 들어와라. 네. 뮤지컬 붉은 정원은 첫사랑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한 18살 소년 이반과 매혹적이고 당찬 진아, 그리고 이반의 아버지이자 유명 작가 빅토르를 중심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죠. 음악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피아노 4개의 악기로 구성하고 있죠. 이반에게 플루트, 진아에게 바이올린, 아버지에게 첼로를 주악기로 배치해 인물들이 겪는 복잡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진욱 음악 감독에 따르면 듣는 순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그런 느낌을 만들고자 했다 합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의 중장편인 첫사랑이죠. 맞습니다.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는 이 투르게네프는요, 농노제의 폐지와 같은 당시로서는 러시아에서 아주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사상에 심취했었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1860년 발표했던 이 소설 첫사랑은요, 그의 여타 작품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개인적인 작가의 역사나 경험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더 큰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첫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르게네프의 개인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사춘기 소년이 첫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름답지만 예측하기 힘들었던 그 퇴폐적인 옆집 여인 진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면서 또 아픔도 겪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 바로 그 투르게네프의 개인사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니 투르게네프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져요. 투르게네프의 아버지는 기병대 출신의 호남이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투르게네프 어머니는 아주 큰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었었어요.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책무에 평생을 시달려야 했었고요. 그리고 남편을 숭배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원작 소설 첫사랑에 대한 이해도요, 바로 이 투르게네프의 개인사를 좀 알고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뮤지컬에 대한 감상도 깊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뮤지컬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피... 괜찮습니다. 이 장미는 아직 다 피어나지도 못했네요. 게다가 가시도 이렇게나 많고. 근데 묘하게 예뻐요. 뭔가 톡 터질 것 같아. 장미의 전설을 아세요? 장미를 처음 태어나 사랑의 시대로 쓴 투르게네프의 소설을 무대로 각색한 주인공은 대학로 블루집으로 통하는 성재준 연출가죠. 정말 많은 소극장 뮤지컬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연출가입니다. 성재준 연출의 대표적인 작품들, 뮤직 인 마이 핫이라든지요, 카페인 혹은 스트리트 라이프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경쾌하고 밝고 코믹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뜻하지 않게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결이 다른 묵직한 주제의 작품을 선택을 해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 묘사가 아주 돋보이는 대사, 그리고 아주 묵직한 드라마,
여기에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을 담아서 이 작품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 맡았던 정은비 그리고 김드리어, 각각 뮤지컬 카르마조프하고요, 또 뮤지컬 줄리엔 폴의 작가와 작곡가로 참여했었던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신예 예술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10분 담아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설과 달리 무대는 3인극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반의 아버지이자 퇴역 장교 그리고 동시에 유명 작가였던 빅토르 역으로는 정상윤과 에녹이 등장하고 있고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묻 남성을 거느리고 있는 당차고 도도한 아가씨 진아 역으로는 이정화와 김금나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주인공 이반 역으로는 박정원과 송유택 번갈아서 무대를 꾸미고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멈춘 소리 시간이 흘러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마다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이 멈출 때마다 시간의 소리 내 발걸음을 멈추는 시계 뮤지컬 붉은 정원은 정통적인 뮤지컬 관객들보다는 연극 관객들로부터 더 큰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원작이 러시아의 문학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뮤지컬,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발랄한 분위기의 그런 작품들보다는 묵직한 연극 같은 작품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관객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지적 환호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등장인물의 내면 이야기가 여성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되는 그런 성격의 작품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붉은 정원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다혜 씨 한 줄 평 궁금한데요. 저의 한 줄 평은 사랑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황홀함입니다. 사랑을 향한 절절한 눈빛과 목소리, 몸짓으로 한층 더 몰입해서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이반 투르게네프의 자전적 소설을 무대로 형상화하다입니다.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드라마 그리고 세련된 음악들로 원작의 감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을 버리고 숨을 끝없이 달리는 사냥꾼처럼 원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를 타고 쫓아가는 사냥꾼처럼 너의 자유만이 너의 의지만이 너만의 삶을 무언가 강하게 원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아주 특별한 작품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위험한 신데렐라, 이 장녹수를 재조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궁 장녹수전. 연출가이신 오경택 선생님과 그리고 안무가이신 정혜진 선생님 그리고 두 배우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장녹수 전의 그 무대인 거잖아요. 무대부터 해서 궁궐 안에 지금 살짝 잠입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번 궁 장녹수전 어떤 작품인지 우리 연출가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녹수라는 인물을 어떤 요부나 악녀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예인으로서의 장녹수를 초점으로 둬서 우리의 아름다운 춤과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만든 저희 창작 무용극입니다. 이 창작 무용극이라는 것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 생길 것도 같고, 그리고 장녹수라는 인물을 무용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연출께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무가이신 정혜진 선생님께서는 장녹수전 어떤 그 무용의 흐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장녹수라는 인물 자체가 노비에서부터 후궁까지 올라간 인물이라서 어쩌면 이 장녹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의 전반적인 춤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비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민 문화, 그리고 이제 제한대군한테 발탁되어 기생이 되어서 그 기생 문화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후궁으로 들어가서는 궁중 문화를 보일 수가 있어서 네. 그 총망라한 한국 무용의 총망라한 그 소품들이 나열이 되어요. 한 네네. 15개의 소품이 나열되고, 중간중간에 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끔 창작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드라마가 녹여져 있는 그런 춤들이 사이사이 들어간 그런 한국 무용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한국 무용 쪽에 네. 뭐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네, 네. 아하. 그래서 우리 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무대로 만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뭐 무대에서 이제는 뭐 호흡이 워낙 잘 맞는 두 배우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뭐 하늘 씨가 좀 잘못 돌아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도 좀 궁금해요. 일단 하늘 씨하고 장녹수전에서는 일단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일단 호흡을 잘 맞추게 노력을 하였었고요. 네네. 그리고 장녹수전의 그 전 작품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다른 작품에서 계속 호흡을 맞춰 왔었기 때문에 지금 한 6년 차 정도 같이 왕과 왕비로? 뭐 다른 캐릭터로도 같이 네. 또 호흡을 맞춰봐서 뭐 이제 눈만 봐도 뭘 원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 호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척하면 착, 네네. 쿵하면 짝. 네.
두 분은 말씀하셨지만 실존하는 인물인데다가 또 연출가께서 예인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니 갖고 계신 기량을 정말 막 마음껏 드러내셔야 했을 텐데 처음에 좀 발딱 드셨을 때 어렵거나 힘들진 않으셨어요? 장녹수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는 초반에 캐릭터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흐름이 흘러갔기 때문에 작품 초반에 녹수가 가난해서 시장에서 고구마 같은 거를 훔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는 마치 집시 카르멘에서 그런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좀 저도 보여드리려고 많이 그런 점에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녹수의 그런 내면적인 연기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대화하고 춤으로 무언가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배우들로서는 굉장히 이번 연극 한 번 하고 이 무용극 한 번 하고 나면 큰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싶어요. 연출가께서 절세 미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늘 씨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러게요. 네. 아, 이거는 참 역사를 왜곡했네요, 제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장녹수가 한 10살 연상이라고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또 너무 동안이시고 근데 좀 잘못됐어요. 네, 장녹수가 동안이었대요. 이쁘진 실제로. 않았으나 동글동글한 굉장히 동안이었고, 동안이었다. 예. 예. 30세 때 뭐 16살 정도 보이는 그런 네. 동안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세상에 네. 우리 언니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30세에 16살이라니요. 아, 예. 제가 듣기에는 지금 관객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외 관객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극계도 굉장히 또 조예가 깊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주변의 반응들 좀 어떻게 좀 수집하실 게 있으신가요? 연출가로서? 일단은 그러니까 대사가 하나도 없어도 무슨 스토리인지 다 알겠다.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된다라는 게 전 되게 사실 너무 신기했고요. 저도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다 잘 갖고 가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게 정말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네. 연기력들이 연기를 너무 좋으니까. 잘하고 네. 감성과 그 음악에서의 느끼는 감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정말 뭐랄까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없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연기력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진실됨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진실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보지만 매번 눈물이 나고 매번 기쁘고 매번 재밌고 저보고 맨날 왜 보냐 그랬어. 전 정말 재밌어서 본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만들어놓고 재밌다고 몇 달이 됐는데 오픈한 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3-4번씩 매일 오시는 정말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맨날 보고 어제도 울고. 아이고. 네, 우리 장녹수는 뭐 정말 천민에서부터 그 궁으로 가서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워낙 이제 무용을 오래 하셔서 괜찮았겠지만 이거는 하면서 좀 어렵더라 하는 그런 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 안무쌤 앞에서 얘기하시죠. 이거 좀 힘들었어요. 뭐 이런 거.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는데 아직도 항상 공연 보시면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고 매번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치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를 뽑으라고 하면은 5고무, 8고무, 3고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녹수와 대신들 간의 대립과 갈등하는 장면인데 그 8개의 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녹수와 대신들의 싸움을 춤으로 표현하거든요. 북을 때리고 춤을 추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른 또 감정도 연기를 해야 하고 또 북도 소리를 잘 맞게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습 과정에서도 제일 좀 힘들고 그 같이 해주시는 다른 무용수들 분들하고 또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으로 이 정동극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올해는 궁 장녹수전으로 정동극장을 찾으시는 분들께 궁 장녹수전을 좀 추천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한국무용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반 사람들께서는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작품 궁 장녹수전에서는 일단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그 작품 안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또 관객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미와 슬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잠시 버려두시고 저희 장녹수전을 조금 관심과 사랑을 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도전하고 발전하고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무대 예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국 이 전통 무용극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모두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와 같은 관객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고 저희 궁 장녹수전 오늘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예, 궁 장녹수전은요, 일본의 티켓 예매 사이트 코네스트에서요, 해외 공연 1위를 1위. 차지한 공연입니다. 많이들 보러 오세요.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나는 생각만 해도 나는 너를 손끝만 닿아도 향기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행복한 일에 집중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일 텐데요. 올 여름 대학로에 공개된 소확행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학 온 뒤 친구들에게 지독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환희. 자신이 돈 버는 기계로만 느껴지는 기러기 아빠 정수. 자신에게서 닮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환멸을 느끼는 건영.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길을 포기하게 된 미나. 공부밖에 모르는 엄마를 만족시키려다 지치고만 보영까지. 도저히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들은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떠올리며 자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카페 운영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그들을 불러 모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전혀 몰랐던 이들은 죽음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잘 걷고 있어 마찬가지 폭력 금지 왼발 접촉 탈출 거짓말 금지 everybody 싹 다 금지 이 정도 된다면 아프겠지. 이 작품은 자살이란 자극적인 소재 안에서 주인공들의 가슴 아프고 절절한 삶과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이 제시 일 안 하고 뭐해? 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말해. 죄송합니다. 그만 봐. 갑니다. 주지 않고 아빠가 다시 전화할게. 아빠 나요 마지막 인사한 거야. 아빠 나요 못한 말 너무 많은데. 재미와 감동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만 할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 메리골드. 그 꽃말처럼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행복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뮤지컬 메리골드는 9월 30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